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야 기득권 다툼에 선거 개혁은 공연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 지역 학교뿐 아니라 도시 학교의 입학식 풍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맨홀에서 작업자가 유독가스에 질식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마침내 확정 직전입니다. 도내 선거구는 10석으로 한 석 줄게 되는데 선거 개혁의 취지가 아예 실종됐다는 평가입니다. 여야의 기득권 다툼에 늑장 합의도 모자라 계약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은 종전과 달리 선거구가 한 곳 줄어 10개 선거구로 4월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역 253석, 비례 47석에 맞춰 선거구를 재조정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낙선자 중 득표율이 가장 높은 한 명을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같이 고질적인 지역 편중이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 개혁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전북을 찾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석패율제 도입에 정치 생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망국병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뭐든 다 동원해야 돼. 그래서 석패율제도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여당은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거부했고 결국 호남에서 자당 후보의 국회 진입은 넘기 힘든 벽으로 남게 됐습니다. 현 정치권이 정치 개혁에 최고 쉬운 석패율마저도 하지 못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내 분열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한 무기력한 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도내 완주 진무장 선거구는 좌우 길이만 100km로 표의 등가성은 확보했는지는 몰라도 지역 대표성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득권 어떤 정치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강하게 채찍을 들어주셔야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도 가능하지 않나. 선거구 획정의 그늘에는 비례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린 기득권 잔치가 숨어 있음을 유권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북 정치 1번지 전주 갑 선거구에는 여야와 무소속에서 10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으로 구도심권의 표심 향배가 관심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갑은 모두 10명의 후보들이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도시재생 전문가인 천상덕 씨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인 김윤덕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전직 도의장 출신인 김광수 씨와 유철갑 씨, 이기동 전 광주고검 검사, 기자 출신인 강동호 씨, 홍찬혁 세계사이버대 외래교수, 이관승 전 코아백화점 회장 등 모두 6명이 당 공천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는 유종군 전 도지사와 기자 출신의 이범석 씨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주 갑은 재선을 노리는 김윤덕 의원의 아성에 맞서 국민의당 최종 후보로 누가 나설지가 현재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현역 의원들 다 물갈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정서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전주 갑은 침체된 구도심의 활성화와 전라 가명의 복원, 한옥마을의 외연 확대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지역이 도심 속에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놔둘 것이냐?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를 해결할 적임자에게 표심이 움직일 전망이지만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 유권자들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 명칭이 전주 완상갑에서 전주갑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인 인후 3동이 새로 편입돼 선거 판세를 가를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전정희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당에서 요청이 오면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이 입당하면 국민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전주병 선거구에서는 국민의당 김근식 후보 사퇴로 정동영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소외된 목소리를 반영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최소한 당선권에 전북 출신 비례대표 한석은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내에서는 전희재, 김항술, 김종훈 등 도당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총선 비례대표 순위에 올라 있지만 출마조차 하지 않아 당내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밀폐된 공간이었는데 안전 불감증이 여전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맨홀 안에서 인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군산 대야면 한 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들어가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50살 전모 씨 등 2명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스가 일시에 올라오면 이제 그냥 10초에서 7초만 숨을 못 쉬면 그냥 그 가스가 들어가고 나오려고 위에서 사람이 손을 잡아주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시 작업자들은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깊이 3m, 지름 60cm가량의 이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관로를 절단하자 안에 있던 각종 유독가스가 밀폐된 공간을 채우면서 순간적으로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당한 인부 2명 중 1명만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그마저도 공기 정화 기능 등이 떨어지는 일반 마스크였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그 업체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보호장구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해서. 인부들은 하청의 재하청을 거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들. 고용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묻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발생한 질식재해는 107건으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치사율도 70%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편입 부지 가운데 보상 협의가 안 된 28필지에 대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가 오는 4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매입 대상 토지 270만여 평방미터 가운데 절반 정도만 보상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할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진학 교육에 만족하시나요? 도내에서는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만족도가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모두 8,800명가량이 응답한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진로진학 교육부문이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학부모는 6.99점, 학생은 더 낮은 6.41점을 주었고 10개 안팎의 전체 문항 평균 점수보다 1점가량 낮았습니다. 특히 진로진학 교육의 만족도는 군 지역보다 시 지역에서 더욱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의 만족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난 셈입니다. 현행 입시 체계에서 학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좀 집중식으로 해주기를 바라죠, 선생님들이요. 공부를 못 믿느냐라고만 자꾸 믿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좀 그랬으면. 이 같은 우려는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반영됐습니다. 수업 혁신 등 9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학교 안정과 진로직업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째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학력과 관련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교육. 심각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학생 수 감소가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식 모습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떠들썩하던 입학식이 점차 옛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전에는 도시의 중심이었던 전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가까스로 두 반을 편성한 31명으로 입학식이 열린 강당에는 신입생보다 학부모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은 딱딱한 훈화 대신에 직접 신입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신입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동화책이 담긴 책 꾸러미를 안겨주고 올해 첫 아이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가 애틋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합니다. 웃음 잃지 않고 건강하고 또 학습도 또 열심히 하고 또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6학년 선배들은 1학년 새내기들에게 인형을 선물하고 안아주며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유치원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나도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는 6곳, 1명뿐인 학교도 1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촌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옛 도심 학교에서도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떠들썩했던 예전과는 달리 조촐하지만 따뜻한 입학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 면직을 요구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전북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해 무단 결근 일수를 고려해 직권 면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실시 여부를 확인한 뒤 지키지 않으면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젯밤 불이 난 전주의 한 아파트의 발화 지점은 경비원 휴게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배전시설이 있는 지하실의 경비원 쉼터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화재 당시 이곳에는 냉장고와 열풍기, 전열기 등 다수의 전기용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급경사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도로 등 2만 3천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안전진단 C등급 이하인 급경사지 88개소에 대해서는 낙석 위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28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오는 5일 남원시 산내면 뱀사골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약수제는 고로쇠 빨리 마시기와 천년송 소원 빌기, 걷기 대회 등의 행사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됩니다. 전주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동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공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로 모두 9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당 연간 40일까지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에서도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농촌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택시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학교에서 편도 4km 이상 떨어진 지역 거주 학생 9개교 146명으로 요금은 500원입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와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 부안 곰소항 등에 오는 10월까지 로컬푸드 매장 5곳을 더 개장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